모든 정상회담은 항상 성공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물밑에서 다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태영호 의원인가? 그분이 아주 정확하게 내린 것 같아요. 그냥 나쁘지 않았다. 특히 이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백신인데 그건 성과를 내기 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뭐 미군 병사들이 맞았으니까 한국 병사도 맞는다. 그래서 아주 묘안을 찾아낸 것 같아요. 그 미사일 지침을 폐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폐기된 배경 중에 하나는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걸 풀어주는 게 국익에 사실 부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저널 TV입니다. 저는 소종섭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흐름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어쨌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거의 받아들이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미국의 손을 확실하게 들었다. 이런 평가. 이것이 향후에 이제 중국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상당한 또 리스키한 측면도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봐야 될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진 교수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이게 백신 관련한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에 성과도 있었지만 언론이 주목하는 것은 그런 등등과 함께 이 외교의 기본축 자체를 이 한미동맹으로 확실히 가져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또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진 교수님은 전체적으로 정상회담 평가를 어떻게 좀 하십니까? 모든 정상회담은 항상 성공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물밑에서 다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 폐기 문제만 아니면 결렬될 일이 없는 게 정상회담이고 늘 성공적일 수밖에 없고 그 정확한 평가는 그 태영호 의원인가? 그분이 아주 정확하게 내린 것 같아요. 그냥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고 지금 여당에서는 난리가 났잖아요. 건국 이후 최대의 성과니 이런 블러핑들을 막 하고 있는데 블러핑이 아니라 뭐랄까 언어의 인플레이션이죠. 막 일단 대통령이 최고의 순방이었다라고까지 건국 이후 최대라는 등 이런 식으로 이제 뻥 튀는데 그 정도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히 이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백신인데 사실은 그건 성과를 내기 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 지금 백신을 나눠줘야 할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선진국이고, 그 다음에 방역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선전을 하고 있고,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다가, 그 다음에, 그런데 명분이 좀 없잖아요. 그렇죠. 확보도 어느 정도 돼 있고. 확보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지금 국민들이 지금 2회 맞을 분량이 확보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충 이제 묘안을 낸 게 55만 명. 사실은 55만 명. 의미가 없죠, 그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백신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한미 동맹 때문에 미군 병사들이 맞았으니까 한국 병사도 맞는다. 그래서 아주 묘안을 찾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막은 것 같고 또 다른 한편 이제 백신 생산 기지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물론 그 백신이라는 것이 미국이 우리한테 고급 기술을 갖다 이전해주고 그런 자원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대량 생산만 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빨라야 8월에나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9월, 10월 늦어진다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백신이 그 후로도 우리가 또 확보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또 많이 생산한다고 그걸 우리가 쓸 수 있다는 보장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없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생산한다고 한다면 명분이 생기는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확보할 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게 사실은 확보가 됐거든요. 이제 차질 없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고 그것도 어느 정도 예상대로 될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성과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진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가장 큰 어떤 성과라고 할까? 이렇게 평가할 만한 의미가 있는 것은 미사일 지침을 폐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폐기할 때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그게 이제 박정희 때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 이제 박정희 때 핵을 만드느니 많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때 카터 행정부랑 인권 문제 때문에 싸워가지고
미군이 철수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핵 갖겠다 막 이랬던 시절이란 말이죠. 그때 만들어진 것이고 그 이후로도 계속 사거리가 연장됐다. 이번에 이제 폐기가 된 거죠. 그때가 온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폐기된 배경 중에 하나는 그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해양으로 나오려고 하거든요. 대략 세력이기 때문에 해양으로 나오려고 하고 그럼 미국은 해안 세력이기 때문에 그쪽 해양에 있는 뭐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일본, 뭐 인도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봉쇄죠. 봉쇄하려는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의 사거리가 사실 800km 넘는 거는 우리가 북한에 쓸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외국이고 그걸 또 우리가 일본에 쏘겠습니까? 그건 중국이죠, 아니고 그거, 그죠? 중국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걸 풀어주는 게 한미의 국익에 사실 부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풀어줄 때가 된 거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한편은 쿼드에 가입하라. 이건 사실 우리가 지금 힘들거든요. 지금 대미 대중 무역 규모가 미국보다 지금 훨씬 나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아무리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중국과 척을 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적절한 명분을 찾았고 그 다음에 쿼드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하고 좀 태도가 달랐잖아요. 일본은 아무래도 미국이 이쪽 태평양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던 그런 군사적인 지위를 자기들이 넘겨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중국과 가장 위협을 느끼고 전통적인 대립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막 나갈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쿼드가 언급은 됐어요. 언급은 됐는데 그 중요성을 확인한다 이 정도. 우리가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좀 없는 거고요. 또 대만하고 그다음에 남중국해 이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된 거고. 그래서 중국의 심기를 슬쩍 건드리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중국에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에는 좀 미흡한 선에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북한과 관련해서는 어떨까요? 지난번 뭐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라든지 판문점 선언 이런 부분들의 그런 기조 하에서 어쨌든 북미 관계, 북한과의 이런 부분들을 뭐 추진하겠다라고 일단 그 내용 자체가 싱가포르 회담, 판문점 선언에 기초하여라는 그런 부분이 들어간 것, 그것에 대해서 남북 간의 상당히 자율적인 여러 가지 교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미국 정부가 용인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는 갈 수밖에 없고 북한이 제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대북 제재는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오바마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바이든 행정부도 다르지 않다고 봐요. 유엔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유엔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낭만적인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남쪽이나 북쪽이나 그러니까 민족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쪽 같은 경우는 계속 불만을 갖는 게 남쪽이 그거보다 훨씬 더 민족의 관점에서 우리 민족끼리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미국하고 좀 싸움 좀 하면서 우리 편도 좀 들어주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 반면에 한국에서는 북한이 뭐 말만 잘하면 비핵화를 할 것 같은 이런 또 과도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데서 거기서 약간 과잉 약간 오버한 기대감, 서로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과도한 기대감들이 있고 꺼지고 과도한 기대감이 꺼지고 그러는데 아주 냉정하게 보게 된다면 대북 제재는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바이든 체제가 뭐가 좀 다르냐면은 오바마는 그냥 전략적 인내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기다리겠다. 준비되면 나와라. 아무것도 안 하는 사이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는 가운데 얘들은 핵 계획을 이제 차곡차곡 개발을 한 거고 반면에 트럼프는 위에서부터 탁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만나서 우리 둘이 그냥 해자다. 근데 딱 만나보니까 없네? 뭐야? 그래서 베트남에서 파토를 낸 거고 바이든은 이제 밑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겠다. 실무 협상을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뭐 하나 이제 톤 다운 시킨 거는 CVID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고 검증 가능한 비가역적인 비핵화. 근데 이것이 이제 사라지고 그냥 완전한 비핵화만 나왔고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단계적인 접근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 정도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디테일로 들어가면 그 쉽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첫 번째로는 뭐 기대한 바가 자기들이 기대하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우리는 이거 할 테니까 니들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제재 풀고 얘기해. 제재 풀고 얘기해. 또는 내가 이 정도 하면 니들도 조금 풀어줘 이거잖아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시간 끌기 전략이고 결국은 뭐 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불신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해석까지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달라진 건 없다라고 판단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군사훈련 얘기를 하잖아요. 한미 군사훈련도 강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북한의 심기를 거리는 부분이 있고 또 특히 미사일 부분도 북한이 굉장히 심기를 거스릴 부분이고 그래서 그 태영호 씨가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북한에서 이제 아무래도 좋은 소리는 안 나올 거다. 그런 거. 지금 진 교수님 진단대로라면 이제 1년 정도 남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어떤 이 새로운 획기적인 남북 관계에서의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그렇죠. 어려울 것이고 아마도 다만 이제 북한이 지금 이 국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심기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아니다 틀어졌다 싶어가지고 또 미사일을 막 쏘거나 이런 식의 군사적 도발을 할 계제는 좀 아니지 않느냐. 어쨌든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남북관계 안정적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에서도 그냥 무난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태영호 씨의 평가가 맞다고 봐요.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 진중권 전 교수, 태영호 의원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남북 한미 정상회담 나쁘지 않았다. 이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